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 간의 상속 전쟁이 시작되는 가족들을 보면요, 꼭 이런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생전에는 얼굴도 안 비추다가 갑자기 상속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오거나요, 갑자기 부모님을 몰래 모시고 가서 다른 형제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알아서 부모님 재산 다 처리해준다면서 전부 맡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유형별로 제대로 준비만 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데, 이걸 몰라서 다들 나중에 엄청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 전에 미리 문제가 되는 상속의 유형별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만약 내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가족이 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야 여러분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변호사님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런 경우들을 보면요, 상속 전에 이런 형제나 가족이 있으면 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워낙 사례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래도 제가 12년 넘게 상속 관련 소송을 하다 보니까 높은 확률로 이런 사람은 상속 분쟁을 일으킨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대표적으로 3가지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한테 증여나 유증을 받거나, 두 번째는 결혼하다가 갑자기 상속 때문에 나타나거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동장을 요구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걸 모르고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괜찮겠지라고 방만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속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속인 유형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의사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에게 증여나 유정을 받는 상속인이에요. 보통은 정신이 흐려진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인근에 살면서 은행 업무나 부동산 거래 같은 걸 부모님 혼자서 못 하시니까 대신해주는 척하면서 증여받거나 유증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은 같이 사는 아들과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아들이 부모님 몰래 단독 명의로 구입하고 그 매수대금은 모두 부모님이 낸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부모님 계좌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막 사용하시는 거죠.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정당하게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1년에 한두 번도 안 오는 다른 자녀가 이걸 문제 삼기도 합니다. 이땐 서로 부모님을 몰래 모셔가거나 모시고 간 자녀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부모님의 명의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의외로 흔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년 후견인 신청, 성녀 한정인 후견인 신청하면서 부모 자식 간 민사소송도 같이 대응한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이런 소송의 승패는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의심스러운 상황은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최소한 함부로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 유형은요, 절연했다가 상속 때문에 나타난 상속인입니다. 신기하게도 절연하거나 1년에 한 번, 2번 볼까 말까 한 자녀들이 부모님 장례식장 그리고 직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더라고요. 부모님 옆에서 병원 모시고 다니고 하고 생활비 부담하고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본인도 똑같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미리 받은 증여재산이라도 있으면 꼭 소송을 하는 상속인도 꼭 이 유형에 속하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로 선 지급한 것을 나중에 수령한 돈도 다 증여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비, 간병비로 지급한 것을 받는 것은 증여도 특별 수익도 아닙니다. 그러니 상속 시에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돈인 거죠. 그리고 옆에서 부모님의 병원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한 자녀는요, 기여분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상속재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되냐? 부모님 생전에 부양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두세요. 보통 성금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일지, 문자, 통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다른 형제들은 상대적으로 부양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도 수집해두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 생전에 명시적인 증여나 공정증서 요원을 통해서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상속인이에요. 이런 요구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도 가능하고요. 상속받아야 되는 부동산 등기도 혼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의뢰인 중에서는 상속세 신고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가산세 물게 되면 너가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인감증명서 요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필요 없는 서류였던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상속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할 때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감도장은 절대로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신 후에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때문에, 등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인감을 요구하잖아요. 상담비 아까워하시지 말고 바로 전문가 찾아가셔서 이게 꼭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오늘은 상속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속인들의 그 대표적인 유형 3가지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같이 최악의 경기에서는 상속 재산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마지막으로 크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가족 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만 이걸 대응을 하면 해결되는 거 하나 없이 그 상황만 정말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으로 소송까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가족 간에 최대한 많이 대화를 해보시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먼저 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형제들에게 사전 증여를 많이 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